오늘은 바나나를 먹었을 때 생기는 놀라운 변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다가 화장실 가느라 한두 번씩 깨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50대 이후엔 이런 경험이 잦아집니다. 저도 예전엔 머리만 대면 아침까지 잤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주 깨고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야간요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잠들기 전 바나나를 이것과 함께 딱 일주일만 드셔보세요. 밤새 깨지 않고 푹 숙면할 수 있고 아침에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긋지긋한 야간요와 불면증을 벗어날 수 있는 진짜 간단한 비법을 알게 되실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건 그냥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방광 근육의 탄력이 떨어지는 것과 관련이 됩니다. 젊을 때의 방광은 마치 말랑한 풍선 같아서 소변이 조금씩 차도 천천히 부풀고 여유 있게 참을 수 있게 되는데, 나이가 들수록 이 풍선이 오래된 고무줄처럼 잘 늘어나지 않고 뻣뻣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잘 참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조금만 차도 바로 화장실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게다가 방광벽을 감싸고 있는 신경 감각도 예전만큼 정확하지가 않아서 자다가도 화장실을 자주 찾게 되는 거죠. 이 근육의 긴장도를 낮춰주고 신경 신호를 안정시켜주는 성분이 바로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과 마그네슘입니다. 그럼 바나나를 그냥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걸까요? 바나나는 하루 중 언제 드셔도 좋지만 먹는 시간대에 따라서 기대하는 효과가 다르다고 보셔야 합니다. 만일 아침에 드신다면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활력을 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숙면을 취하고 싶다면 저녁에 잠자기 1시간 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트립토판이 몸에서 멜라토닌으로 합성되는데 한 1시간 정도가 걸린다고 보기 때문이고,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방광 근육을 안정화시키는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나나에 더해서 더 수면에 도움이 되는 조합은 바로 따뜻한 우유와 꿀 한 스푼을 함께 갈아서 바나나 라떼로 드시는 겁니다. 잠이 들기 시작할 때 우리 몸은 심부 체온이 살짝 내려가야 하는데요. 따뜻한 우유를 마시면 체온이 살짝 올라갔다가 반사적으로 더 크게 떨어지게 되는데, 그 순간에 우리 몸은 잠을 자는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찬우유나 상온의 우유는 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위를 수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유를 따뜻하게 데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60도 이상으로 데우게 되면 트립토판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체온보다 약간 높은 정도, 손으로 컵을 감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40에서 45도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약 40초 정도 데우시면 딱 적당하실 거예요. 우유에도 트립토판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따뜻하게 드시면 트립토판의 흡수율이 더 올라갑니다. 우유와 꿀, 바나나 모두 트립토판이 풍부한 식품들이니까 이 셋을 함께 드시면 트립토판을 더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고, 트립토판이 뇌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는 비타민 B도 추가로 더 섭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조합을 함께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간혹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먹으면 충돌이 일어나서 좋지 않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과학적으로는 사실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더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무방하고, 일부 우유를 잘 못 드시는 분들, 소위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도 그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나나의 펙틴 성분이 위점막을 보호하고 유당 흡수를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속이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당불내증이 심해서 아예 우유를 잘 못 드신다면 아몬드 우유나 귀리 우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로 드시거나 바나나만 단독으로 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자기 전에 우유를 마시면 또 자다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실험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터키 연구팀에서 불면증 환자 21명을 대상으로 우유 200ml와 바나나를 먹은 그룹, 바나나만 먹은 그룹으로 실험을 했을 때 우유를 먹은 집단에서 야간에 화장실 가는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진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수면 품질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다고 하니까 하루 전체 수면량에 비추어서 적절한 범위 안에 있다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혈당 문제 때문에 바나나 먹는 걸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포도당과 탄수화물이 제법 들어있기 때문에 전체 식사 중에 탄수화물의 배분을 고려해서 드셔야 하는데요. 처음에는 바나나를 반 개부터 시작해서 혈당 변화를 체크하면서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견과류와 함께 드시면 당 흡수 속도를 완만하게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바나나와 견과류의 조합도 좋습니다.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거나 경련이 일어나게 되는데 방광 근육도 예외가 아니에요. 특히 잠을 잘 때 우리 몸은 혈압과 체온이 떨어지고 근육과 신경이 편안하게 이완되어야 숙면에 들 수 있는데 칼륨이 부족하게 되면 몸이 긴장 상태로 유지되고 방광 근육도 과도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몸의 긴장은 방광 근육에도 작용을 해서 갑작스러운 요일을 느끼게 하는데요. 칼륨 섭취가 충분한 사람은 과민성 방광 현상이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즉, 칼륨을 충분하게 섭취하면 방광이 밤에 과도하게 활성화되는 걸 진정시켜줄 수 있다는 것이죠. 마그네슘도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중요한 성분으로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방광이 자꾸 수축하는데요. 이것도 자다 깨서 화장실에 가는 주요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그네슘 보충을 한 실험에서 야간뇨가 감소하고 긴박뇨도 40%가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칼륨과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들어있어서 방광 근육이 괜히 쪼그라드는 걸 막고 신경이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완화해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나를 평소에 꾸준히 드시면 밤중에 화장실 때문에 깨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낮 동안에도 자주 화장실을 찾거나 갑자기 요일을 느끼는 긴박뇨 증상도 줄어드는 걸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바나나에는 직접적으로 수면에 도움이 되는 트립토판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트립토판은 우리 몸에서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데요. 닭가슴살, 연어, 콩 이런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멜라토닌 호르몬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그 재료가 되는 트립토판을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 주는 게 우리 수면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중에서도 바나나의 트립토판은 다른 식품에 비해서 흡수 효율이 높고 포도당과 비타민 B6가 같이 있기 때문에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멜라토닌으로 변환될 때 이 과정을 촉진시켜 줍니다. 말하자면 트립토판이 뇌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비타민 B6가 문을 열어주는 것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트립토판을 섭취하고 이용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식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밤마다 깨서 화장실 다녀오느라 힘드셨다면 오늘부터 바나나 한 개만 바꿔보세요. 복잡한 약이나 수면제보다 우리 몸이 원래 가지고 있던 자연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게 먼저입니다. 꾸준히 1, 2주만 실천해도 자다 깨는 횟수가 줄고 아침에 훨씬 개운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습관만으로 부족하다면 바나나의 핵심 영양소인 트립토판, 마그네슘, 비타민 B6가 하루 권장량으로 모두 들어있는 식물성 수면 보조제를 함께 드셔보셔도 좋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아래 고정 댓글에 수면에 도움이 되는 정보 링크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밤마다 깨는 불편함 오늘부터 자연스럽게 해결해 보세요.